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14주차 마지막 강의 진행합니다. 피고인들은 뇌물중 수뢰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뇌물 수뢰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공동피고인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주장하며 다투던 중 뇌물 증수뢰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서로 변론, 분리되면서 뇌물 공여, 뇌물을 줬다 또는 뇌물을 받았다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었고 검사가 이제 따로따로 불러서 이 두 사람을 신문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들로서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뇌물을 준 것, 뇌물을 받은 것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죠. 증언 거부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집하지 못한 재판장이 피고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들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증언 거부권을 받지 못함을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이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증언 거부권이 충분히 알려주고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언, 즉 허위 얘기를 하더라도 위증죄로 뭐한다?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말은 그 얘기잖아요. 자신이 범죄가 발각될까봐 거짓말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법정에서 차라리 말을 하지 못하도록 증언 거부권을 고지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고지하지 않는 채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 거부권은 헌법 12조 2항에 정한 불이익한 진술 강요 금지를 구체화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특권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자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단 말이에요.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148조의 증언 거부권이란 뭐냐면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받지 못한다. 즉 내가 재판받기 전에 내가 불리한 거는 내가 거부하겠다.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재판받기 전에 내가 불리한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다 받았어. 끝났단 말이에요. 즉 법의 이면이죠. 이미 확정받았으면 또 처벌받지 않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 말을 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근데 증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 그죠. 한편 재심 사건에서 다시 하는 거죠. 재심이란 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됐거나 새로운 범인이 잡혔거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 판결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언에게 형소법 148조에 의한 증언 거부권, 이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권리가 없다 이거죠. 마약류 관리 법률, 즉 향정신성 위반법이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다른 건으로 기소된 공범갑에 대한 공판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 지금 피고인은 이미 확정됐단 말이에요. 확정됐어요. 하지만 다른 건, 이 사람은 피고인 확정됐고 다른 건으로 기소된 공범갑에 대한 공판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서 허위 진술을 했네. 피고인에게 증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는 없죠. 증언 앞에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더라도 정의신문 절차상 잘못이 없다. 즉 증언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신문 절차에 잘못 없다. 자, 확정 판결됐다면 증언 거부권이 없다. 이 부분은 꼭 우리 기억해야 돼요. 교수님 왜 판례를 많이 보냐면요. 형소법 이론입니다. 다 암기예요, 암기. 하지만 판례와 함께 공부해 놓으면 이론은 따르게 돼 있어요.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 진술했다면 당연히 위증죄 처벌을 받아야겠죠.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지 않고 증인 신문을 하였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물어서 했다고 해도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장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들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잠깐 나가라 퇴정을 명하고 증인 신문을 하였는데 증인 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다시 돌아와라 하고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했다면 뭐, 뭐 나갔다가 얘기하고 변호인 듣고 또 변호인 통해서 다시 입정시키고 진술 요지를 말하고 변호인 통해서 반대 얘기를 했다면 증인신문 절차 등 공판 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증인할 때 나가 있으십시오. 변호인은 앉아 계시고 끝나면 피고인 들어오세요. 변호인에서 반대 신문권까지 했다면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절차는 다 따라가는 거, 절차는 다 따른 걸로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 297조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무섭잖아요, 보복이. 보복이 무서우면 안 되죠.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 대면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은 허용해 줘야겠죠. 반대 신문을 하게끔 해줘야 공평한 재판이 되니까. 변호인 없이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고 증인 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 신문을 반드시 하게끔 해줘야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판례들이죠. 형사소송법 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 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했다면 잘못된 거죠.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 신문 결과 등을 공판 조서에 의해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일정에서 얘기를 해주고 변경할 점이 있느냐, 이의 신청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내가 그거 맞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명시했다면 실질적인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하자가 치유되었다. 되게 중요한 판례죠. 그죠? 치유되었다. 그 다음 판례에 다 있다면 진술 받았다면 치유되었다고 봅니다. 증인신문 방식에 대하여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고 해도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정의 그림이 그려지죠.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 처분의 기록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서는 형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 목적이나 성격에 비추어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공개함으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 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됩니다. 불기소 결정서는 공개에도 문제가 없다. 법원이 직권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공사단체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관계인의 조회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여기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형사소송법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